서른 봐요, 서른. 기해년도 온 이제 추월, 가을철에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시원합니다. 그리고 달로는 이제 9월 개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술해는 갑자손에서 짝없는, 과숙의 기운이요. 그 소위 말하는 공망달이에요, 공망달. 이 공망달은 뭐든지, 공짜리라 되는 일이 없다고. 또, 나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다 하는 뜻의 이제 공망이에요. 하루를 말하면 술해는 이제 하루의 마지막 시간 되기 때문에 할 일 없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편안히 쉬는 쉬는 시간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이제 옛날에는 축쿵야매라고 일찌감치 잠을 잤어요. 요즘은 이 전기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후천도서에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음도 세상 되다 보니까 음도 세상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활동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닭 얘기를 했는데 통닭집이 수백 가지가 통닭 요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태가 지금 통닭 요리하는 그걸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밤 12시 넘을 때까지 지금 낮에는 쉬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 같으면 밤귀신이거든. 밤귀신 사람을 하면 도둑놈이나 밤에 돌아다니는데 그 음도 세상에 음침한 세상. 근데 후천도 속 음도 세상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직업도 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사는 세상이요. 거꾸로 사는 세상인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기해년도 해년이고 지금 시간도 9월, 10월이 가까워지니까 술해월에 임했으니까 어두운 시간대인데 세상은 지금 밝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게 상징이다. 후천도서는 세상, 사실은 어두운 음도 세상이지만 밝은 세상이 된다. 그 상징입니다. 근데 이 수레라고 하는 놈은 사실은 어둠의 짐승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하면 개되지만 또 못하다 그랬어요. 그죠? 개되지 못한 놈, 이놈 해가지고 사람을 욕했어. 이 세상이 지금 때마침 그런 세상이 지금 닥쳤죠. 소위 개판 세상이죠. 그러므로 이 개 짖는 소리 그게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시위의 이제 데모 소리라고 할까? 요즘 시위가 그렇게 심하게 하잖아요. 시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하극상에 이제 그게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은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파업한다는 뜻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파자 얘기했죠. 파자는 일이 끝나야 된다는 뜻이요. 파업이라는 파자는. 근데 지금은 일 도중에 다 데모하는 걸 파업이라고 한다고. 잘못된 거 아니요? 잘못된 거지. 세상이 아직은 미완성 세상이라 이렇게 왜곡돼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산다고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이 날마다 테러, 살상 이게 끊임없어요. 엊그제도 미국에서 말이지 그냥 총으로 그냥 사람을 죽여서 여러 명이 죽었던데 그 날마다 일어난다고. 날마다 종교단체 소위 그 기독교에 눌려가지고 말이요.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잖아. 문명으로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뭘 해요? 자살 폭탄 갖고 그 종교 전쟁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으로도 이제 끝단에 와가지고 막말천지요. 그러니까 지도자란 작자들이 전부 다 막말로 해가지고 맨날 막말 싸움 하잖아 지금. 한국은 예의 동방지국인데 그런 나라가 지금 한국이 제일 쌍놈 문화가 됐어요. 쌍놈 문화. 난장판, 시장 저작거리, 물건 갖고 다투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뉴스가 참으로 세상이 이제 인정되고 말이죠. 진짜의 뉴스는 거짓으로 잘못 알게 되는 세상이 됐어요. 문명의 사회라고 해서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컴퓨터 속에서 다 보고 말이지 핸드폰 속에서 다 봐가지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요 세상 속을 보니까 거짓이 진실로 바뀌고
진실은 거짓화되고 그런 세상 됐죠? 그게 바로 술의 밤의 정신, 음의 정신, 막바지에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으로 후천도수가 가까워졌다는 조짐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인 대립 또는 개인적인 충돌, 이게 이제 극치가 돼가지고 늘 하는 얘기지만, 개 같은 세상, 남녀 간에도 그런 개 같은 성문화, 그 음란의 극치. 오늘도 내가 그런 얘기 하다가 내 친구 얘기를 했었거든. 그 친한 친구였었는데 아주 순진한 친구인데 말이요. 그 형님은 말이지, 소위 말한 그 목사고 말이야. 그 형님 밑에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나서 사는데, 사주를 딱 보니까 여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 여자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래. 그럼 마누라 놔두고 그 여자하고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그 여자도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있어.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답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그 시골 초등학교밖에 안 다니는데, 이런 사람도 그러니 나이 먹은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이라는 거 아까 들어오기 전에, 강의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막판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남녀가 같이 부부가, 말은 부부인데 너는 너, 나는. 그 전에 혜자가 그랬잖아.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벌어서 내가 쑥, 너는 너가 벌어서 네가 쑥. 완전히 달라요. 부부 말만 부부지 개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자기 했으니까 어느 남자, 어느 여자하고 같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도 즐기니까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 한국 사는가 봐. 세상이. 개 같은 세상이요. 개가 그러잖아요, 개가. 사람이 가장 못될 짓이 그거요. 국가에서도 왕이 음란하면 나라가 망한 것은 역사에서 증명하잖아. 근데 지금은 왕이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백성이 다 그러하니 이 천지가 망하는 거죠. 인류 사회가 망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만 될 때다.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직반이라 이제 그게 처하면 반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 가을이 극치가 되면 이제 여름이 극치가 되면 가을 되는 거고, 가을이 극치가 되면 겨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반도가 바로 간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간방에 우리나라가 지금 구석인데 한반도 이 땅이 말이죠.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어. 그게 진리요. 주역이 치고 그래야 이제 끝나는 거죠. 가는 시야라. 끝판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했으니 이제 개가 짝이 돼갖고, 개가 바로 뭐래? 반려동물이다. 그래, 반려동물. 짝이란 말이요. 사람의 짝. 그 9월에 술의 그 기운이 이제 방 안에 들어왔다. 또 과학의 분석 철학이 아니면 십수에 신령한 이 돈은 미신화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라한 것은 결국은 10의 정신, 십수의 신의 차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 9하고 10이라는 것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끗 차이인데, 9는 완전히 과학시대 펼쳐진 그냥 무법천지 세상의 정신이고, 그 한 끗 차이가 되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차원이요. 10이라는 것은 오늘도 얘기했지만 종과 행이, 남자와 여자가 음과 양이 딱 만나는 것이 10이라고 그랬죠. 그 남녀의 관계는 10이라고 그래, 10. 근데 그 발음이 세갖고 10이라고 한다고. 음양이 합의되는 때가 되다 보니까 구로 완전히 그냥 세상에 막판까지 간 거죠. 그 한 끗 차이가 오히려 더 멀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원시반분으로 9이 아니라 하나의 자리,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원시반분이라고 그래요. 원시반분. 그 하나라는 것은 결국은 근본자리고 정체성이면서 씨앗이야. 씨앗자리가 지금 이파리 줄거리로 펼쳐진 구의 세상에서는 열매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 이파리 속에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파리만 보고 있잖아. 열매를 모르고.
근데 지금 다니다 보면 9월 달에 감이 말이죠. 노랗게 다 보여. 왜? 이거 갖고 노랗게 됐거든. 이파리가 들 떨어졌어도 그 감나무 이파리 다 떨어지면 이제 완전히 노란, 그리고 빨간 감만, 씨앗만 남을 건데, 그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막판의 시간대 되니까 기상현상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조짐이 나타난다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동쪽 저 고성이면 제일 꼭대기 아니요? 남한에서는 제일 꼭대기. 그 앞바다에까지 난류 어종인 갈치가 올라왔대요. 난류 어종 저 제주도 잡히는 갈치가 저 남한에서는 꼭대기까지 가서 잡힌단 말이에요. 명태는 저 추운 데로 올라가 버리고 말이에요. 명태가 그래서 잡기가 힘들고. 러시아제 먹잖아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산. 그리고 난류 어종인 갈치가 오른 것뿐만 아니라 열대 어종인 청새치가 말이죠. 출배할 때 동해에. 그리고 미국에서만 나타났던 토네이도가 유럽에도 나타나고. 사실은 지난번에 그 토네이도 얘기했는데 이게 돌풍이거든. 돌풍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회오리 바람이요. 회오리 바람. 그죠? 용 막 틀어가지고 이게 음향이 막 그냥 뒤섞여갖고 만나는 모습인데 이게 그게 돌아오니까 이게 막 큰 바람이 돼가지고 귀에 막 내달리니까 큰 피해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난세 이 돌풍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날아가요. 토네이도는 위로 끌어올려. 태풍은 그냥 옆으로 밀어가지고 쓰러뜨리지만 이 토네이도는 거꾸로 위로 올려요. 그래도 지난번에 제주도 한 학교는 말이야 지붕이 날아가는데 돌풍이 막 끌어올리니까 지붕이 푹 떨어가지고 딴 데 가서 떨어진 거지. 음양이죠. 바람도 음양이시라고 그랬죠. 그런 자연 현상이 지금 한반도도 결국 이제 바람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 30년 전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토네이도 저게 미국에서만 나오는데 한국에서 일어난다 앞으로. 근데 종종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면 콘테 박스 막 그냥 날아가고 말이야.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여러 현상이 있는데 홍수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파주에서는 얼마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마른 하늘에서 번개불이 계속 치면서 막 그냥 그런 현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개불이 쳤는데 소리는 안 난 거예요. 야, 그게 옛날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게 파주에서 나타났는데 이 파주는 38선 그 남북한 경계이고 이번에 이제 북쪽에서 무슨 바람 왔어요? 돼지바람. 기해니까 황금돼지 해가 거꾸로 말이죠. 열병으로 나타났어. 해는 원래 물이잖아요. 해라는 것은 물 아니요? 그것도 양의 물인데 양수인데 이게 열대성이니까 이건 양수인데 양수는 음이죠. 그러니까 음에서도 음이지. 태음이라고 태음. 근데 이 태음이란 음기운이 열대성에서 양의 기운, 화의 기운을 갖고 생긴 병이 그때 어디서 왔어요? 이 열기는 원래는 남쪽 아니요. 아프리카의 병이니까 남쪽의 기운인데 여기 남쪽에서 올라온 게 아니요. 어디서 왔어? 북쪽에서 왔다고. 북쪽에서. 왜? 이 북의 정신. 예? 그 진리가 이와 같다고요. 진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다고 이번 병도. 파주에서 먼저 제일 먼저 생겼어요. 파주에서. 그 파주의 파자는 언덕파자입니다. 언덕파자. 톱톱에다가 가죽 빗자. 땅가죽이란 뜻이에요. 땅가죽. 땅의 가죽. 언덕. 그러니까 미래세기는 11성도라 그랬죠. 11성도. 열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이 10인데 요게 땅으로 떨어져야 토라고. 오늘 또 그 얘기 했거든. 그게 이제 사람은 선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10보다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일이 더 세. 길게 썼어. 그래서 토야. 근데 사람은 겸손해야 되니까, 십자보다는
작은 게 선비요. 후천도 쓴 선비가 이제 겸손한 선비가 나오는 거지. 선천의 선비는 가짜 선비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친다는 것이 이게 천벌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이 과학시대가 좋은 것 같은데, 서양선 들어오니까 과학놈에 전부 다 과학 아니면 안 되잖아? 과학 위주로 전부 다 평가하잖아. 근데 과학이 많이 왜곡됐다는 얘기를 내가 했잖아. 근데 그 예로서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비행기의 사고에서, 예? 그런 게 있었나 봐. 또, KTX, 그러니까 비행기도 가끔 날다가 그냥 떨어지고 말이죠. 그 비행기도 그 조종하는 그 레이더망, 관제소 있잖아. 그게 마비되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한다니까, 지금 세상에. 그래서 아주 과학이 위험해요, 사실은.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갑자기 그게 마비돼봐, 전자제품 이게, 기능이. 그럼 비행기에 내리지도 못하고, 저기 인천 가면 1분에 한 대씩 비행기에 내려와, 1분에 한 대씩. 쫙 줄 섰어? 줄 서갖고 딱 내려온다고. 근데 이게 마비돼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근데 KTX 조종실에서 지난번에, 얼마 안 돼서 뉴스에 조종사가 있는 그, 조종실이 여름에 한 떼약볕이 올여름날 뜨거운 여름에 그 냉방 시설이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조종사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 과학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도 위험천만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 제1에 급속 발전했다는 한국이 말이죠. 청년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래요. 실업자. 금년도 구직 급여자, 구직을 하려고 이제 급여를 국가에서 받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60만 명. 요즘 국가가 조금 부자 돼서 그렇지. 국가에서 어찌 취직하는데, 취직하기 전까지 돈을 대줄 수 있냐고, 이게 사실은 국민의 그 부모들의 세금이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60만 명. 문제가 심각하죠? 옛부터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이라고 하거든. 고종명은 뭐요? 죽을 때 잘 죽는 거고, 그 죽을 때 자손들이 잘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고종명인데, 자살자가, 그렇게 많고, 또 피살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잖아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1년에, 여러 명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부모, 형제, 처자식이, 있는 사람도 말이지, 누가 죽어 있는지, 그걸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수백 명이 된다는 거죠. 통계가. 그게 고종명이 아니라 그건 삶이 참 험한 거 아니에요. 죽었어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혼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말세다, 말세. 그러니까 고종명은 뭐예요? 오복 중에 하나인데 잘 죽는 것도 복 5가지 중에 하나. 그런데 지금은 죽음에 있어서 대부분이 고종명을 못합니다. 어디서 죽냐? 요양원서 죽어요. 요양원에 다 부모들 처치곤란이니까 자식들이 돈 번다는 핑계로 말이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 든 부모는 어디 갔다 나? 요양소에 나타나. 그 요양원에 가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음의 대기소가 요양소예요. 난 그렇게 얘기해. 죽음의 대기소.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거기서 있다가 죽는 거.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 슬픈지 않아요? 슬퍼? 자식도 모르고 말이지. 여기서 공부하다 한 90대 된 그 양반, 여기 이 방에서도 한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양반 아들이 요양원에 갖다 놓으니까 그 양반이 나 좀 꺼내달라고, 거기서 꺼내달라고. 그래 내가 안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면회도 못 시켜갖고 주소도 안 가르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면회 좀 하려니까, 임시가 면회 좀 하려니까 안 가르쳐줬다. 왜? 가면 아버지가 분명히 꺼내달라고 할 텐데
만나면 누구한테, 왜?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다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생각해봐.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라고. 죽는 사람의 입장에.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죽음이 대기에서 대기하다가 체념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드네요. 그 죽음의 그 양반의 기운이 탁 들어오니까. 말세다. 본문이에요, 본문. 갑오갑자 기년인고 지낸 기룡 말할 것 없고 을축병인 정묘 3년간의 문부지 부답이라. 영신당님이 천궁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갑자년이 몇 년인가 지나간 기룡을 말할 것 없단 말이야. 을축년 이후에 3년간은 앞길이 없음을 물어도 대답이 없다. 시운에 대한 얘기고 이 세상의 이제 어두움을 얘기한 거야. 사실은 왜 갑오갑자냐? 갑자부터 얘기 않고 선천은 갑자부터 시작이지만 후천은 갑오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0갑자 중에서 31번째, 60갑자 중에서 반을 딱 나면 30번째까지잖아. 30번째 다음이 바로 미래, 후천 아니야? 그러니까 31번째가 갑오 아니야? 그러니까 후천도수를 우선 생각해서 갑오부터 얘기한 거예요. 갑오갑자. 기년이고. 그 내용들은 내가 밑에 써놨죠? 무진기사 저 성인이 잠룡 드구 변화전과 요부 발동 일어난 뒤에, 일어난 곳에, 이건 전라도 말로 일어났는데, 또는, 땅도 또, 뒤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세인 부지 알 수 없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다. 요괴가 발동했단 말이에요. 말대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용을 얘기했는데, 용이, 선천에는요, 용도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그래서 진짜 용은 후천에 들어가서 나와서 이제 그냥 있는 거예요. 천자가. 그 선천에는 음양이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비는 1년에 3월 3일 3일 삼진날에 올라와가지고, 와가지고, 9월 9일 중양절에 내려간다고, 간다고. 그 얘기는 했죠? 근데, 이 용을 임금을 뜻하는 용은 1년에 낮과 밤이 같은 시간이 언제예요? 봄과 여름, 가을에 두 번 있죠? 네? 춘분과 추분이 있다고. 그래서 용은 춘분에서 물에서 나와. 네? 춘분에서 물에서 나와가지고 언제 들어가냐면 추분에 물로 도로 들어가요. 이부에. 춘분에서 나와가지고, 출해가지고, 여름철에 작용을 해가지고 만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서 이제 추분이 되면 더 이상 키울 게 없잖아. 끝나잖아. 그죠? 그 용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물로 도로 들어간다는 게요. 춘분날 나와가지고 추분날 물로 들어가. 후천도수는 그게 아니고 추나 추동이 똑같으니까 등용해갖고 이제 진짜 용도 타는 거예요. 선천에 그러니까 용도도 제대로 반밖에 못 타는 거예요. 미완성이 시간대라. 근데 진짜 용은 아직도 잠룡인데 그 잠룡이라는 것은 잠놈의 용이 아니고 잠놈이라고 하잖아. 근데 잠룡하면 잠놈의 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속에 아직 있는 용인데 그 용이 이제 비를 만나가지고 이제 승천하는 거. 이게 이제 잠룡 특구요.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천자가 이제 득세를 하는 때가 됐다면 그 천자가 득세할 때가 되면 요괴는 말이지. 요괴. 요망한 귀신 마귀는 마지막으로 발동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그렇게 되는 세상을 세상이 몰라? 그건 세인부지라고 그래요. 세인부지, 알 수 없네. 세인부지 알 수 없네. 위수의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자고 야인국이 밥도 준가. 그러니까 이 말대가 되면 반드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결국은 여기서도 영신당님도 누굴 얘기했어요? 강태공을 얘기했어. 강태공.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자고 야윈 고기를 밥 주던가. 야윈 고기는 뭐냐? 고기는 고기인데 제대로 못 먹었어. 선천에는 가난하니까 궁하게 사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난하고 헐벗고 천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강태공도수는 그 어려운 사람, 곤경한 사람을 통해서 공부시켜가지고 후천도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그 강이, 낚시하던 강이 바로 의수예요, 의수. 그래서 의수는 맑은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요,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이니까 고기가, 먹을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야위지. 그죠? 네, 여러분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는 탁수가 있어, 탁수. 탁한 물. 근데 탁한 물은 위수하고 다른 물은 뭐예요? 경수라고 해요, 경수. 그래서 경위가 있다, 없다 할 때, 경자, 요 위자를 써서 경위가 있다, 없다,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이때 경위는 뭐예요? 그 사람이 청량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탁한가? 그걸 얘기한 거지. 우주의 경위는, 이렇게. 경리란 경자, 글경자에다가, 경위라는 위자를 이렇게 쓰는 건데, 요 경위란 말과 요 경위란 말을 혼적에다 써요, 같이. 그래서 강태공의 그 낚시하던 실제는 낚시하는 게 아닌데, 이제 낚시하는 차원은 인간 낚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강태공은 누굴 낚시한 거예요? 문왕을 낚시한 거예요, 문왕. 예? 왕. 옛날엔 천자는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자짜리를 만나야 자기 뜻을 펼 수가 있는 거지. 다음 장이죠, 다음 장. 방부인심 경원연의 구혹다와 운수정을 젊게 벌려 구생통가.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와서는 경운연의 도를 통한 분이 누구냐? 저 양반이죠? 저 영신당주님. 영신당주님이 경운연에 이제 부부자 삼인이 입산수도해가지고 깨달아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제 마지막 땅에서 천지를 정하는 그런 분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할 일이 뭐죠? 묵은 하늘부터 바꿔야 되니까 이 정치도 묵은 하늘의 정치 수도가 서울 아니요? 그 서울을 옮겨야 된다. 그게 구혹다화야. 합하면 나라를 옮긴다는 뜻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실제는 국가의 그 수도를 옮긴다는 뜻이고, 이 글자가 어디 있어요? 계룡산 연촌봉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기운이 바로 새로운 기운으로 바꾼다는 공사가 바로 경운의 영신당님 도통이라는 뜻이죠. 점괘를 벌려서 구생한다는 얘기는 주역의 이치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도의 이치를 모르고 이 주역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천자노릇 한다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건 천지 이치를 모르니까, 천지 이치를 모르는데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천하다 하겠냐고. 근데 자칭 정도령, 자칭 예수, 자칭 천자 이런 사람이 아주 많잖아요, 요즘 세상에. 전부 다 가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달기 세상이에요, 달기 세상. 달기가 아주 못된 여자 아니에요. 못된 여자. 그 달기 세상이 어떤 일인고, 무슨 일인고? 그런데 군자 성인을 난세, 어두운 세상이라, 수레의 그 난법 세상이라, 이 군자 성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도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근데 그 성인을 찾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지. 오늘 치성하면서도, 24명의 정신이 24장인데, 24장 고르기도 참으로 어렵구나. 내가 앉아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24장. 그러니까 결국 24장이 아까 목도 얘기했는데, 이 목도. 24는 무슨 수에? 승수요? 38. 네? 38이죠? 38은 결국은 목도 아니요. 38목도. 38목도. 38목도의 정시 24장을 정하려니까, 이렇게 힘들다고 지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24명이 될, 장군이 될 만한, 앞장설 만한 선동장 24명이 만들기 어렵네. 그 24장이 된 다음에 28수, 기운은 28장이 나와야 되거든. 하늘도수. 하늘도수.
다음 문장입니다. 백양무 아니어든 저 풍우 뉘가 앓고 백양은 뭐요? 흰 양인데 흰 양은 뿔이 없어. 뿔이 없어. 싹이 안 났어. 사실은 백양은 흰미생을 뜻한 거예요. 이 백양이라는 건 흰염소. 흰미생. 흰미생은 누구요? 증산이시지. 근데 이 양반이 뿔이 안 났어. 싹이 안 났어. 식물로 말하면 요 싹았자 싹이 안 났어. 뿔이 안 났어. 그러니까 양은 양인데 이 양이 뿔이 안 났다는 건 뭐요? 기독교 말하면 어린 양이지. 어린 양 하나님. 예?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양반인데 뿔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뾰족한 수가 없어. 아직은 미야 미. 그래서 세상이 몰라요. 근데 강증산을 얘기하면 저놈도 저 증산도 또 대순진리처럼 강증산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사이비라고 그러잖아. 나보고 사이비. 에? 사이비. 그 사람들이 사이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종교장사 해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어린 양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영신당님도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백양무아 아니었던 저 풍우 뉘가 앓고 저 바람 비의 정신 그 정신을 뉘가 앓고 운행우시 다닐 적에 비를 말이죠. 구름 타고서 다니면서 뿌리는 용의 정신 아니요? 용이 구름 타고 다니면서 비를 뿌리는 거 아니요? 근데 육룡 어천 아닌가? 육룡 육의 정신 오늘도 설명했는데 하늘의 정신이요? 육의 정신은 현룡. 임금어자 임금이 하늘의 정신으로서 말이죠. 조화를 부리는데 영신당주님이 하느님의 대행자 아니요? 다닐 적에 육룡 어천 아닐런가? 그런다 모른다고. 증산도 모르시는데 영신당주님 알겠냐고. 영신당님은 무식도 통해갖고 세상이 더 인정을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저 양반이 해인경을 내서 그게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이게 무슨 글인고? 한글, 한자 섞어갖고,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소위 한학자들이 그렇게 무시했어요. 한학자들이. 글게는 안다고 해가지고. 글을 좀 질 줄 안다고. 한문으로만 글을 질 줄 아는데, 그 한문 그 글줄에 맞는 그런 글이 아니거든. 해인경이. 그러죠? 그러니까, 한문, 언문 섞어가지고 막 이게 무슨 글이냐고. 미친놈이라고 그냥. 모르니까. 참을 모르니까. 음양합덕인 걸 모르지. 한글과 한자를 합해서 같이 쓰는 영신당님의 정신을 모른다고. 천지 부모의 정신이다. 세상을 모른단 말이야. 아버지만 알았단 말이야. 아버지. 임신년에 저 원성이 항양 불우한. 임신년에는 뭐요? 임신은 검은 원숭인데 그 검은 원숭이가 소리를 내는 거 이게 원성이에요. 원성. 근데 이것이 우리 발음으로 따지면 원망스러운 소리 아니요? 세상세 만세가 돼가지고. 근데 왜 임신이냐? 아직 때가 되기 전에 원숭이는 원숭이인데 때를 벗지 못한 원숭이야. 그러니까 그 세계 원숭이가 돼야 경신이. 그죠? 경신의 반대가 임신이죠. 선처는 그러니까 임신에밖에 안 된 거지. 원숭이 노릇. 서유기에 서유기에 누구요? 원숭이로 나오는 손오공이 사실은 요 임신의 차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후천도수로 서방정토 세계로 건너가는 모습인데 그걸 보고도 그 모습을 후천도수로 이제 알려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모르더라. 세상이 몰라. 진짜 경신이 누구다? 강태공의 정신입니다. 임신의 반대. 경신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항양 불우 알자다. 사차 급관 되지만은 삭삭천지무삼이고 장평 장졸 많은 사람 조화 중에 생겨나서 오늘어야 있단 말이야. 한순간에 때가 되어서 토착, 사착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막 그냥 때가 탁 돼가지고, 선비가 갑자기 관을 썼다는 거지. 예? 선비사자 알겠죠? 갑자기 그냥 급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평범한 서민, 아주 천민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딱 관을 썼어. 근데 그때가 되기 전에 도 따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요? 중 아니에요, 중. 그 중들은 머리만 빡빡 깎고,
오히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야. 산이 아니고 머리 깎은 중이 산속이 아니고 이 평지 이제 장평 거기에서 장졸들이 딱 나오는데 이게 조화 중에 생겨나 그걸 내가 증상께서 공사 보신 거 얘기했잖아요. 박 속에서 박 타는 거, 예?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막 그냥 조화 가운데에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게 영신당님도 증상께서 공사 보신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장 깎아머리 무슨 일인가 아까 얘기했죠? 중들 갑자 대박 열려. 신군이 나타나는 일 없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깎아머리가 아까 뭐 삭삭 그게 이제 삭삭천지라는 얘기가 깎아머리를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4번이요. 4번 궁궁고 가지 말고 시실에 찾아보소. 은덕은 고사하고 근본조차 있소냐.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처음 온 사람이 있으니까 처음 온 분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힘차게 가요. 출세한 사람들 이게 갈 것자요. 그러니까 이건 활궁자냐 활궁. 그러니까 활활 간단 말이에요. 활활 가는 사람. 이거는 선천에 현재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현재 잘 나가는 사람들. 근데 아까 어렵고 힘든 천한 사람들 누구요?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눈치 봐야 되니까 살살 하고서 온다. 이 사람들이 이제 생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을 자들이고 활활 가는 사람들 잘 나가는 지금 현천에 뛰어난 사람들 출세하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런데 살살 이거 살시자 아니에요? 살시자. 그러니까 살살 오는 사람은 산다 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시시대자 찾아보라. 시시를 궁궁거로 가지 말고 출세하는 사람들 뒤따라가서 거기 줄 서지 말고 살살 오는 사람을 그 누군가 살살 오는 사람 수원 나가네로 세상에 이제 이름도 없이 오는 사람 이 사람을 누군지 찾아보소. 은덕은 고사하고 근본조차 있으소냐.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져봐야 거기가 은덕은 고사하고 근본조차 알 수 없단 말이 있지 않단 말이야. 근본을 잊지 말고 찾아오면 살살 오는 그 인도를 찾을 수 있다는 뜻도 되죠. 다음 문장이요. 천개울음 저 닭소리 자게 사신 없어지니 웅게 사신 날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하늘에 닭이 울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직접 세상이 때가 된 것을 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유를 뜻해. 하늘닭. 하늘은 이제 불이니까 하늘은 불의 정신이다. 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정이요. 그 정유인데 이 하늘닭이 딱 울었는데 천개가 그 소식을 알린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근데 요 소식을 알렸는데 요 소식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돼? 못 들면 후천을 못 가는 거죠. 소식을 알려주는데도 부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자개는 거, 자개는. 자개는 암컷자자 아니야? 암깨자자. 그죠? 암깨자. 암탉.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암탉이 울면 어때요? 뭐라 그러지? 네? 나라가 망한다 그랬다고? 집안이 망한다 그러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해. 지금은 암탉이 우는 세상이요. 암탉이 우는 세상. 그래서 암탉이 사신이라는 것은 맡을 자자 새벽 진짜 새벽을 맡았어. 암탉이. 그러면 어떻게 돼? 암탉이 새벽에 돼가지고 울어야 안 울어? 암탉은 안 울어. 수탉이 울지. 암탉은 알이나 나야 꼬그닥 꼭꼭꼭꼭꼭 하고 우는 겨. 장탉이 돼 새벽 때 울지. 암탉은 새벽에 안 울어. 그러니까 암탉 울음소리는 헛거요. 대낮에 우는 건 헛거라고. 알랐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실제 그건 새로운 날이 아니에요. 선천의 난법 세상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뜻이 암탉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요. 오미의 만광 신유무라 시운 벌가 기측불 아니란가. 오미의 낙당당인데 그게 오미가 되면 오시와 미시가 되는 거 후천세계 이제 되는 시간. 그러면 만광 모든 세상이 막 그냥 꽉 차게 빛이 나는데 신유는 뭐요? 이제 저녁에서 해 넘어갈 때 아니요? 그때 가면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밝은 빛을 찾아야지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선천의 난법자를 찾아가면 안 된다고. 그 시경에서 얘기하기를 벌가, 라는 말이 있어. 근데, 그게 기축불언 아니란가. 그러니까 도끼자루를 잡고서, 도끼를 갖고서 도끼자루 찾으러 다녀. 자기가 잡고 있는데 도끼자루 또 찾으러. 허치 산다 말. 그래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축불언, 알지 못하는 거지. 실제는 가까이 있는데 도끼 찾으러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 세상이 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어떤 세상? 밝은 세상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이제 시경에서 본떠 갖고 이제 설명한 거예요. 비결해서 이걸 많이 써요. 갑술이라 음양 상승 소소하니 풍흉은 고사하고 병혁 화중 살펴보소. 갑술정신 내가 갑술년에 천명을 받은 사람인데 음양이 상승했어.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 밝혀 빛을 쏟자. 근데 풍년이죠. 풍년되는 것이 흉년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번에는 풍년 안 들어가지고 흉년 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병혁 병사 아주 군사로서 혁명을 일으키고 불기운으로서 막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세상을 잘 살펴보라고. 그래서 병혁 화중에 그만두고 흉황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의 전쟁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쟁 차원의 그런 차원을 그만두고 거친 일고 험한 그 흉한 것을 알아. 그러니까 선천의 난법 세상에서 전쟁하는 이 차원으로 가면 아주 흉한 것만 알 뿐이다 이 말이야. 흉하고 거친 것만 알 뿐이야. 그래서 다음 장 4번이요. 질병이 일어나니 이번엔 그 병화가 전쟁이 아니고 질병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질병이 일어나니 거거와 흉이 내자생이라. 아까 얘기했죠? 가는 사람은 활로 가는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고 흉하다고. 근데 오는 사람만이 생한다. 내자가 원래자 오는 사람이 생이라 살아남이라. 부지병도 귀부지가 아니런가. 세상 사람들이 병으로서 세상을 죽이는 이 병독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귀신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신명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죠. 신도를 모르면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다음 문장이요. 갑신의료 시절 봐라. 살아난 저 인생들 우순 풍조 아니라니까. 앞으로 살아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신이 이제 경원적으로 따지면 이제 경신의 기운이에요. 경신의 기운. 후천도수 그 신유의 기운이고. 그때가 되면 한열 심희 폭풍우는 중다사라. 혹한옥서의 선천적인 기운이죠. 이런 포악한 풍토는 말이죠. 많은 중생을 죽이면 그 선천적인 차원에 그냥 묶여 있으면 그런 기운으로 다 죽인다 그 말이죠. 병술정의 무자 3년 하늘의 외인을 불그나서 단진 웃음 가소롭네. 인형영절 되는 천지 삼강오련 생겨난다. 병술정의 무자 3년은 하늘 밖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소. 입들 웃음, 입술로만 웃는 미소, 가소롭네. 비웃는다는 뜻이요. 입술만 삐죽하고 웃는 거. 사람 그림자가 영원히 끊기는 그런 앞으로 그 개벽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 천지가 후회라야 인륜 도덕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말세의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는 인륜 도덕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개판 세상 돼가지고 완전히 극으로 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돼야 그 새로운 세상은 그냥 와장창 열려야죠. 와장창.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인형영절이야. 사람 그림자가 영원히 끊기는 세상. 특히 서울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 그림자가 끊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 가까이 살지 말라고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인척들 말이에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 얘기를 해준 지가 10수년이 됐거든. 10수년이 뭐예요? 20년도 넘었네. 수십 년 되는데 그냥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암이 걸려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한다니까. 야, 내 말 안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 안 듣는 게 아니고 믿질 않는 거지. 안타깝죠. 기축년의 저 소식 백성아 불경 3년 알았거든. 경인 신묘 이런 말을 전사를 생각하라. 임진계사 돌아오니
갑오, 을미, 장성서라, 상성서. 서방정토의 기운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그때가 되면 미래가 영원히 가는 거죠. 영원히. 내가 기축년부터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 알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분여문답을 세상에 알린 것이 기축년 후반기거든, 후반기. 그 불경 3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인류를 구제 중에 하는 3년을 뜻한 거. 그때는 농사질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이 전부 다 신명들이 잡아가는 때라. 불경 3년. 그게 이제 경인신면의 기운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을미의 정신은 1954년에 이제 영신당님이 이제 어천하신. 그때가 바로 갑오년이요. 병신정유 저 경사는 민지 부모 경사가 되니 만민지 휘사로다. 차후 년년 삼원갑자 수를 성공윤력 알자다. 도수를 지금 연도로서 얘기한 거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가 대충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다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천지공사요. 여기에 이제 영신당주님 기운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 증상께서도 이제 내가 우연찮게 쓴 건데도 거의 맞아떨어져서 또 얘기해.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제자가 여쭈기를 항상 가르침을 내리시니 동네 울산이 흔들거리니 천하의 군대가 다 쓰러진다 하시고 군대 갖고 안 된다 아까 나왔죠? 병역 군대 갖고 안 돼. 군대부터 다 쓰러져 하시고 동네 울산이 진동하니 사국강산이 콩복듯 한다고 하시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에 대해 말씀하시길 동네 울산 그 사이에 천년 묵은 소나무가 있는데 잎이 피고 그 소나무가 잎이 피고 동네 울산 그 사이에 만년된 고목에서 꽃이 핀다. 이게 천년 고목은 내가 써놨죠? 신라 왕조란 뜻이요. 신라 왕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신라 천년의 끝 그 만년 고목은 1만년 조선 역사를 뜻한 거요. 제자가 여쭈기를 시속의 경상도 대야지 노래가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이에 말씀하시기를 경상도 세상을 고칠 큰 다스림 도가니가 나오느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형녀라 뒤에 오는 사람이 상등 손님이 되노라. 경상도 기운데 금방 신라 얘기했잖아. 신라 기운.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형녀라 뒤에 오는 사람이 상등 손님이 되노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증상께서 하느님이 오신 걸로 해서 옥황상제미라고 그 제자들 그랬는데 증상께서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이 상등 손님이 되느니라.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이제 당장은 영신당주님이요. 영신당주님. 이제 영신당님과 증상은 하느님과 땅님인데 천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오는 사람을 차지하죠. 그 영신당님을 통해서 이제 그 경이 나왔고 그 경문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형님아 뒤에 오는 사람이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남원 무당이 큰 구슬을 하면 천하의 군대가 모두 쓰러지리라. 남원 얘기했죠? 남원 도통동. 영신당님이 제일 먼저 도통하시고 자리 잡은 동네가 영신당님 도통동이라고 그랬죠? 남원. 춘향이 도수가 있는 곳. 후촌도수죠? 4번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영판 좋다는 말이 있어 자주 흥을 도수사 가르치시니 어째서입니까? 이에 말씀하시길 판이니라. 또 말씀하시길 대인의 행차에는 3초가 있나니 1초는 갑오가 맡았고 2초는 갑진이 맡았고 3초는 병이가 맡았나니 3초 뒤에 대인의 행차가 이르리라. 이제 1차 갑오는 동학혁명에 전봉준이 맡았는데 이 양반은 1894년에 동학혁명을 일으켰다고. 갑오년이 맞아요? 1894년이 맞는겨? 동학혁명. 그 다음에 갑진년은 1904년이요. 그게 바로 러일전쟁이에요. 러일전쟁. 그 러일전쟁은 증상께서 도수로서 일본 이기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삼촌대. 이거는 손병이가 맡았는데 손병이는 김인현 독립운동의 정신이요. 그게 1919년이 그 해라고. 그걸 의미한 거요. 다음 편이 갑진년 5장 2번 1번 가르침을 내리시니 해는 유에 들어가니 해자를 분간하기 어렵고 내가 늘 얘기했죠. 해자는 분 해가 인묘진에 나오니 인묘진에서 나온다고. 동방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방삼함에서는 인묘진이요.
삼합에서는 해묘미가 목도인데, 삼합으로는. 근데 이 방삼합이 있어, 방삼합. 삼합이 또 있는데, 이 방삼합은 인묘진이 방삼합이야. 이게 바로 동방의 목도라고. 그래서 인과 묘가 동인데, 이 이제 진에서 이제 왕, 천자가 나오는 거지. 진의 정신, 용의 기운으로. 인묘진이 동방입니다. 동방 목도요. 동방의 삼합이요. 또, 그래서 인묘중에서 나오니 세상 일을 알지 못하고, 또 해가 사우미에서 발언이 밝음이 열리고 해가 가운데 왔을 때 저자를 세워 서로 받고 물러나고, 임금은 진에서 나오니라. 진방에서 임금이 나오고, 이제 세상은 사우미에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에서 시장에서 바꿀 거 다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저자까지 난세판에서 사람 인간관계가 다 끝나가지고 선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 집으로. 그 돌아갈 때는 이제 선하게 이제 구분되는 거, 미래 세계가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무진 기사에 내 진인이 해도 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으니 무슨 말이 있으니까 무슨 믿을 수 있습니까? 말이 잘못됐네. 나온다는 말이 있으니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뭐야? 앞에 건 지워버려. 이에 말씀하시기를 내 덕을 펼때라니 무진의 머리를 드느니라. 그 무진년은 먼저는 1928년이요. 영신당님 39대 때요. 그 39대 때가 이제 경호년 아까 나왔죠? 경호년에 되려면 무진 기사담에 경호가 뭐요? 바로 2년 뒤가 되면 3년 차에 경호년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발동한 거죠. 머리를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는 1988년이 바로 무진년이야. 내가 산에서 내려가서 3년 차가 되는 해. 화진병에서 내려가지고 3년 차가 바로 1988년 88 올림픽이 일하던 해요. 내가 우리 소정이 그때 2살 데리고서 88 올림픽 서울까지 갔더니만 색동적으로 입혀가지고 하니까 외국 사람 돼가지고 사진 찍고 한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내가 88 올림픽 때 서울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 다 나를 주셨지. 나를 우리 꼬맹이가 소정이가 색동적으로 입고 다니니까 눈에 딱 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쌍팔년에 보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야, 쌍팔년에 좀 보자. 하는 얘기. 다음 장이요. 또 가로되 말씀하시기를 작은 잔치를 강생원 잔치라고 하니, 그러므로 아는 사람이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도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내가 3번 바뀌어 판이 이루어지니까 3변성도죠. 제자가 여쭈기를 선천은 나라의 보배인 옥새의 하늘의 명을 받았으니 영원히 창성하리라 하였는데 후처는 어찌 되나이까? 이에 말씀하시기를 도둑놈의 신분이라. 자자 손손이 이어받아 천추 만세 혼자 그 자리를 누리면 마음에 흡족하리요. 나의 세상에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전하지 않고 반드시 덕 있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에게 전하노니 이게 바로 요순 우탕의 정신입니다. 내 세상에는 임금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노라. 이제 그 운수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난법 세상에도 지금 조선 이시조선 500년 운수가 끝나고 100년 과도기 쪽에도 뭐요? 대통령이 나와서 백성이 뽑잖아요. 백성이. 대대손전 그 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왕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갑진년편 제5장 3절. 가르침을 내리시니 모든 나라를 살릴 대책은 남조선에 있으니, 아까도 했죠? 남조선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살리는 대책이. 달 밝고 바람 맑은 금산사로다. 청풍명을 금산사는 말이에요. 3천 나라에, 앞으로는 세상에 3천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가. 그래서 민족끼리 한 나라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냥 연합국가 아니에요, 연합국가.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들이 서로가 그냥, 자기 민족끼리 각각, 아직도 중국 가면 작은 민족들이 자기 풍습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 그 자기 나라를,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그 본성이거든. 근데 앞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는 적어지지만 백성 숫자도 적어지고 그러나 이제 여러 나라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삼천나라의 문명이 활짝 열리고 도술인 구만리에 두루 통하리라. 도술의 세상에 말씀하시길 나를 보고 싶은 사람은 금산사 미륵불을 보라. 금산사 미륵불이 구슬을 손바닥에 들었는데 나는 세상 오면서 지내기가 불편해갖고 삼편으로 하시고 아랫입술 안에 크고 붉은 점을 보여주시니라. 또 말씀하시길 나는 천하의 나라를 3,000개로 나누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는 전란이 없느니라. 또 아까도 했죠. 병란이 없어요. 영신당님도 말씀했잖아. 또 축지수를 배우지 마라. 나의 세상에는 은거가 있노라. 차력수를 또 배우지 말라. 나의 세상에는 물 없는 곳에도 배가 다니노라. 물이 없는 데 배가 다닌다? 사실은 비행기. 말씀하시기를 일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손가락을 튕겨 만리 밖에 있는 큰 군함도 깨트느니라. 그냥 앞으로는 염력을 갖고 쓰는 거예요. 염력. 멀리 있는 패도 말이지 군함도 이게 대포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북한에서 물 자꾸 만드는데 그 쓰잘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튕기지 않고 그냥 생각만 파장만 탁 주면 탁 박살내.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왜? 그런 도력 있는 사람이 그 쓰잘데없는 생각 갖고 군함 만들어갖고 어디 이제 침략하려고 생각을 하고서 만들었다? 그 순간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지.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나오잖아. 말씀하시기를 선도의 술법이 한 젖대를 움직여 100만 군사를 물리칠 수 있나니 나의 도수는 방 안에서 종이와 붓으로 평천하느라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앉아서 다 평천한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앉은 자리에서 천하를 얻느라. 또 너희들은 활악하게 힘쓰라. 좋은 생각만 하고 서로 남 잘되기만 하라. 그래서 화평을 힘쓰라. 너희들이 서로 싸우면 천하에 난리가 있나느냐. 너희들 싸우면 하늘에서 신명들이 난리가요. 신명들이 난리하면 그 기운이 인간 세계에서 다시 와서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도인들은 반드시 싸우면 안 된다. 그게 싸우는 건데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로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입을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들 세상이 너희들 세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느니라. 도인이 세 사람만 모여서 여러분들도 그 기운을 쓰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시험한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또 하루는 절에 계시다 제자들과 더불어 지장각에 모셔진 여러 보살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절할 것이 없다. 저기 가면 절할 것이 없어. 나는 그걸 영으로 알아가지고 산에가 아는 사람이 절이 있어갖고 누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절을 미안하잖아요. 그 자리가 하루 종일 묵어야 되고 그 사람도 얘기해야 되는데 절에 가서 절도 안 하면 그렇잖아. 절을 하려고 딱 하니까 탁 거부하더라고. 그 부처의 귀신이 말이야. 그 할 수가 없지. 그래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합니다. 하루는 형렬이 여쭈기를 율곡이 이양복에게 슬프지 않은 울음에는 고춧가루 좋다 말하며 청병할 때 쓰도록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이순신에게는 두보의 시를 1000번 읽게 하여 간접적으로 드센 용이 숨은 곳은 물이 막다는 구절을 알게 하였다 하오니 그런 일이 있사옵니까? 예, 말씀하시는 나 또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와 같이 가르치리라. 그 이순신도 사실은 그런 걸 가르쳤다고. 뭘? 그 식귀를 갖다 가르쳤잖아요. 두보의 식귀 1000번 읽으라고. 드센 용이 숨은 곳은 물이 막다. 그게 어디요? 마지막 그냥 마지막이 아니고 배 12척 갖고 이긴 진도 앞바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1000번 읽게 했다는 거예요. 시를. 세상은 모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얘기를 이게 영적인 차원이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역사적으로는 그런 얘기 없지. 그런 말이. 말씀하시기를 선비되는 사람은 몸에서 지필목을 떼놓으면 안 되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우경일장은 대개 공자의 뜻을 중자가 서술하고 그 나머지 10장은 정자의 뜻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책이 차례가 뒤섞이고 빠진 것이 있어서 이제 정자가 정한 바를 따라 경문을 다시 고쳐 따로
차례를 지으니 왼쪽과 같다. 이게 바로 우경장이에요. 우경장. 그걸 보란 말이죠. 공부를 하려면 이거 한 번씩 보란 얘기입니다. 도를 닦는 사람은 대학경 우경장 하의 글은 알아두어야 옳으니라. 이 글이 잘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하의 학교를 널리 세워 선경세계를 세우는 데 쓰고자 하였더니 공리에 빠짐으로 판밖에서 이루니라. 그러니까 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제도권 학교죠. 근데 이게 뭐요? 공리에만 빠졌어. 그래서 판밖에서 다시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작은 학교요. 여기가. 왈 시 속에 수원 나그네라 일어나니 만나보면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니라. 결론입니다. 시운 비결에 말씀하신 연년 기론가 그리고 시운에 맞춰 출연한 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운이 열리는 과정을 노래한 겁니다. 이 노래가 오늘의 노래가 가부갑자로부터 병신정유까지를 노래한 노래입니다. 가부라는 것은 후천 시작이라 나 아까 얘기했죠. 깜짝이야. 병신육갑 한다는 말이 있는데 병신년은 원숭이란 말이에요. 원숭이 아까 임신 나왔는데 병신이 바로 임신하고 이제 반대요. 병신 육갑 한다는 말이 있다고. 근데 천계 정육까지는 끝내셨. 장딱 울음에도 울었음에도 천하 백성이 알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꼭규 하고 닭이 이제 새벽잠을 깨우려 가지고 영신당님 을 대신해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닭울음소리를 내는데 그게 계룡산에서 이제 내는데 계룡산에 그 닭 아니요? 닭개자 외쳐대건만 이 세상 사람이 비소로 답한다. 누구도 옛 부모 늘 공통적인 막내 사랑 때문에 그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구든지 그 막내를 갖다 제일 사랑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 막내 때문에 나갔잖아요. 나가는 놈은 내 쳐다보도 안 해. 내 일전 한 푼 학교 그냥 다닙니다 지금 혼자. 그 얼마나 가방 하나만 메고 갔거든. 그 안에 뭐가 있어? 옷도 없지, 뭐 신발도 없고 신은 거밖에 없지 아무것도 없어. 지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내가 냉정한 것 같지만 이게 도수입니다. 천지도수.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공도에만 밝아야지 사조로 서가면 안 되는 거죠. 누구든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지의 이치에 부응하지 않고 튕겨 나가면 용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잠에 취했다고 지금 빨리 깨야지. 율곡 선생의 역시 선견지명으로 가르친 것이 이미 간방 한국 남한에서 3회에 걸쳐 가지고 수은융산 영신당님께서 공적으로 이렇게 천하를 여는 그런 공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공개적으로 지금 통합해 가지고 그 미륵 부처님 말씀들을 풀이하고 있는데 세상은 안 믿어요. 쉬운 말을 한글로 모두가 읽을 수 있게끔 인터넷 컴퓨터에다 올려놨는데 내가 지금 아까 기축년부터 오늘 보니까 56만 뭐 몇천 명이더라? 8천 명인가? 조금 있으면 이제 60만 명이 읽을 텐데 이거 읽어야 소용없어요. 그 중에서 내가 몇 사람을 건질까? 이제 때가 돼야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기운이 통하면 이렇게 낚싯대가 그냥 전기 그러니까 통해가지고 찌르르 할 때 그때서 그냥 몰려들죠. 지금은 낚싯대 돌렸어도 전기 공부 안 돼가지고 연결 안 돼. 혼자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해갖고 아직 모른다고 선천이라 그 천지문이 아직 안 열려서 그렇죠. 세상은 별을 보고 별꼴을 모르면서 별꼴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그 별의 꼴을 보면서도 별꼴이라고 그래요. 별꼴. 그리고 별꼴 다 한다고 그러고 그 별꼴 다 본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실제 나중에는 그 별 볼 일 없다 그래. 별에서 지금 기운을 내려주고 있어요. 밝은 기운을 하느님의 기운을 그 기운이 진의 기운이요. 진과 용의 기운. 이게 결론이요. 사실은 진과 용. 진 아까 진 얘기했죠? 진은 용이고 술은 개예요. 개.
요게 별자리로 말하면 하늘에서 별자리 무슨 별이라고 했어요? 괴광별, 괴광성. 괴광성. 우두머리 별자리, 우두머리 별자리 괴. 그 기운이 바로 이제, 음양으로 비치고 있다고. 그게 별꼴을 잘 찾으라. 그 말이죠. 별꼴 다 본다고 하지 말고, 별꼴을 보고 제대로 찾으라. 그 얘기를 내가 지금, 결론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개판, 술판이 끝나면 청룡이 승천한다. 하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삭막한 사막에서 5,000년을 사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바오밥 나무래요. 근데 그게 5,000년 역사가 한국이요. 그러니까 나무라면 바오밥 나무 역사와 같은 그게 생명체 중에서 밤나무처럼, 바오밥 나무처럼 5,000년 가는 게 없어요. 5,000년. 그게 목도정신이야, 목도정신. 해매미 목도정신. 그래서 이 목도정에서 삼합이, 이제 아까 백양 얘기했는데, 무화, 백양무화라고 그러죠? 근데 염소는 종이를 잘 먹는다고. 종이를 잘 먹는 거. 그 무슨 얘기냐면, 천지공사 보기 위해서 증상께서 종이를 많이 쓰셨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나도 못지않게 종이를 많이 썼습니다. 이 노트가 수소식 권 썼어요. 수소식 권. 난 앉으면, 앉아가지고 생각나면 쓰는 거예요. 생각나면. 그래서 이 해온 시대가 됐는데 양이 됐든 토끼가 됐든 이게 돼지가 됐든 이게 옛날에는 맹수한테 다 잡혀먹었대. 그 중에서 토끼가 가운데인데 중심인데도 제일 약해요. 돼지보다도 양보다도 제일 쬐끄맣고 약해. 그래도 근데 중심인데 그 중심인 그 토끼가 이제는 해운합니다. 해운해요. 선천에는 토끼가 하도 한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어? 이빨 가려 맨날. 이빨 가려. 왜 이빨 가려? 이빨이 자꾸 커. 이빨이 자꾸 크니까 요놈 이빨을 가만히 있어도 가려야 돼. 그러니까 나무 토막 아무 데나 막 갈아갖고 그냥 근데 상징적으로 한이 많아가지고 사람 많으면 이빨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게 이제 해운이 돼서 이빨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게 오늘의 목도 기운의 해운으로서 후천도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 결론을 삼고 마치겠습니다.